합법과 규범 속에서 고립된 인물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 시작된 재평가. 다이애나 스펜서가 왕실에 들어온 순간 영국 사회는 한편의 동화를 기대했다. 젊고 순수한 여성이 왕세자와 결혼해 전통을 잇고 미소로 왕실을 대표하는 장면은 이미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익숙한 서사였다. 그러나 이 기대는 다이애나라는 인물의 실체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왕실이 필요로 한 상징이었지 왕실이 이해하려 한 개인은 아니었다. 이 불일치는 훗날 사고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왕실의 규범은 명확했다. 감정은 관리되어야 했고 고통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 왕실 구성원이 대중 앞에서 보여야 할 것은 안정, 침착, 통제였다. 이 규범은 문서로 쓰여 있지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반복되며 체제의 언어가 되었다. 다이애나는 이 언어를 배웠지만 끝내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반항이나 무지가 아니라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지나치게 실제적이었기 때문이다. 외로움, 불안, 공황,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단절은 연출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다이애나는 그것을 숨기는 대신 말하기 시작했다. 이 선택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왕실 내부에서 다이애나는 관리하기 어려운 인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니라 말 자체가 체제에 불편함을 주었다는 점이었다. 왕실은 늘 말보다 침묵으로 유지되어 왔고 침묵은 곧 안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다이애나의 고백은 이 침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균열로 인식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발언을 확대 재생산했고 왕실은 공식 반응을 피하며 거리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다이애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고립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매우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정이 조정되고 동선이 분리되며 조언의 창구가 줄어들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녀를 배척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 방식은 왕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관리 전략이었다.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갈등을 문서화하지 않으며 시간 속에 묻어두는 방식. 다이애나는 이 전략의 대상이 되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인터뷰였다. 다이애나는 자신의 감정 상태와 결혼 생활의 균열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인터뷰는 스캔들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언어 규칙을 어긴 사건이었다. 그날 이후 다이애나에 대한 평가는 빠르게 바뀌었다. 공감받는 인물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불안정하다는 프레임이 자리 잡았다. 이는 개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진단이라기보다 체제가 사용한 방어 언어에 가까웠다. 말하는 인물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된다. 다이애나가 살아있을 때 문제로 취급되던 말들은 그녀의 죽음 이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녀가 말했던 외로움과 불안은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왕실 구조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전의 보도를 수정했고 대중은 뒤늦게 공감했다. 왕실 역시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모두 사후에 이루어졌다. 살아있는 동안 체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은 죽은 뒤에야 상징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정말로 사고로만 이해될 수 있는가? 물론 물리적 원인만을 본다면 사고라는 설명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하는 것은 충돌의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간이다. 다이애나가 점점 고립되어가는 과정, 말할수록 위험해지는 위치, 그리고 체제가 그녀를 다루는 방식은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이 흐름 속에서 사고는 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야기를 덮는 마지막 장면처럼 보인다. 왕실은 합법적으로 움직였다. 어떤 규정도 어기지 않았고 어떤 명령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합법성과 비문서성이 다이애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배제했고 침묵함으로써 거리를 만들었다. 이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체제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정교한 방식이었다. 다이애나는
이 구조 속에서 점점 말할 수 없는 위치로 밀려났다. 다이애나가 점점 고립되어가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 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눈에 띄는 충돌도, 공식적인 결별 선언도, 공개적인 배척도 없었다. 이 점이 바로 다이애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람들은 비극을 설명할 때 분명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으려 하지만 다이애나의 경우 그런 구분은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녀를 둘러싼 구조는 너무나도 정중했고 동시에 너무나도 냉정했다. 왕실 내부에서 다이애나는 점점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어갔다. 보호란 위험을 대신 감수하는 행위지만 관리는 위험을 일정 거리에서 통제하는 행위다. 왕실은 후자를 택했다. 다이애나가 외부와 접촉하는 방식은 세밀하게 조정되었고 그녀의 일정과 동선은 점점 더 독립적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그녀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지만 실제 효과는 고립이었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그녀는 점점 혼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공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침묵이었다. 다이애나에게 조언을 제공하던 인물들은 하나둘씩 멀어졌고 그녀의 감정을 중재해줄 내부 창구는 사실상 사라졌다. 왕실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신 갈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구조를 조정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는 왕실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온 안정 전략이었고 다이애나는 그 전략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놓였다. 언론의 역할 역시 단순하지 않았다. 언론은 다이애나의 고통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보호로 연결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발언과 표정, 행동은 빠르게 소비되었고 맥락은 종종 제거되었다. 다이애나는 말할수록 더 많이 노출되었고 노출될수록 더 취약해졌다. 왕실은 이 과정을 공개적으로 제어하지 않았고 언론 역시 자정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다이애나는 양쪽 모두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다이애나는 매우 모순적인 위치에 놓인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된 인물 중 하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실제 상태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는 유명세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히려 유명세는 체제가 그녀를 사적인 개인이 아닌 공적 자산으로 다루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감정은 늘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다이애나의 인간적인 고통은 점점 구조적 문제로 전환된다. 그녀의 불안과 외로움은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체제가 개인을 흡수하는 방식의 부산물이었다. 왕실은 다이애나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그녀는 여전히 공식 행사에 등장했고 왕세자비라는 지위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유지가 바로 문제였다. 지위는 유지되었지만 관계는 유지되지 않았다. 지위만 남은 상태에서 개인은 더욱 고립되었다. 사고 이전의 마지막 시기, 다이애나는 이미 왕실의 핵심 결정 구조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다. 그녀는 왕실 내부의 논의에 접근할 수 없었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 설명을 들을 창구도 없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소외가 아니라 체제가 특정 인물을 더 이상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었다. 말은 더 이상 내부로 전달되지 않았고 외부로만 흘러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다이애나의 이동과 선택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보호 체계는 느슨해졌고 책임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누구도 명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를 가능하게 만든 환경이다. 다이애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구조적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이 모든 맥락은 급격히 재구성된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왕실과 언론, 그리고 대중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은 곧 질문으로 바뀌었다. 왜 아무도 그녀를 지키지 않았는가? 왜 그녀는 그렇게 혼자였는가? 이 질문들은 단번에 답을 얻지 못했다.
대신 사회는 서서히 과거의 기록과 태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살아있을 때 무시되었던 신호들이 뒤늦게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재검토 과정은 불편했다. 다이애나를 문제로 만들었던 언어와 태도가 사실은 체제의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체제를 공격하지 않았지만 체제는 그녀의 솔직함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말하는 인물은 언제나 관리의 대상이 되고 관리가 실패할 경우 고립으로 이어진다. 다이애나는 이 메커니즘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다이애나 스펜서의 죽음 이후 영국 사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살아있을 때 그녀를 향해 쏟아졌던 단어들은 조심스러워졌고 비난은 추모로 바뀌었다. 언론은 그녀를 다시 설명했고 왕실은 이전보다 훨씬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한 애도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제가 뒤늦게 선택한 이해의 허용이었다. 다이애나의 죽음 직후 영국 전역을 뒤덮은 것은 슬픔뿐만이 아니었다. 분노와 질문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왜 그녀는 그렇게 혼자였는가? 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특정 개인을 향하기보다는 왕실과 언론, 그리고 사회 전반을 향해 있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왕실은 오랫동안 존중의 대상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설명을 요구받는 위치에 놓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설명 요구가 사고의 원인에만 집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충돌의 기술적 원인이나 경로보다 다이애나가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왜 그토록 외로웠는지, 왜 공식적인 보호 체계가 느슨해졌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말이 끝내 내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체제의 작동 방식으로 이어졌다. 사후 재평가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언어의 전환이었다. 살아있을 때 불안정하다고 불렸던 그녀의 감정은 죽은 뒤 인간적이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는 프레임은 체제를 드러낸 인물이라는 해석으로 대체되었다. 이 전환은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제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섰다는 신호였다. 왜 우리는 말하는 사람을 위험하다고 판단했는가? 왕실의 대응 역시 변화했다. 이전보다 감정적인 표현이 허용되었고 공적인 애도의 방식도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동시에 역설을 안고 있었다. 다이애나가 살아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았던 감정 표현이 그녀가 죽은 뒤에야 제도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체제는 그녀를 보호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상징성은 보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과 상징을 분리하는 전형적인 권력의 방식이었다. 이 지점에서 다이애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다. 그녀는 단순히 불행한 왕세자비가 아니라 체제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체제는 안정과 통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위험으로 분류한다. 다이애나의 솔직함은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었다. 그녀는 체제를 공격하지 않았지만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사후 재평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이애나가 더 이상 체제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죽음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살아있을 때는 말이 위험했지만 죽은 뒤에는 그 말이 안전해졌다. 이 아이러니는 체제가 허용하는 비판의 조건을 분명히 보여준다. 비판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험하고 과거가 되었을 때만 수용된다. 다이애나 이후 왕실은 변화했는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감정 표현의 방식은 이전보다 유연해졌고 대중과의 소통 전략도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다이애나를 지켜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변화는 언제나 사후에 이루어졌고 그 변화의 대가는 한 인물의 상실이었다. 이 점에서 다이애나의 죽음은 경고이자 기록으로 남는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왜 항상 너무 늦게 이해하는가? 왜 말하는 사람은 위험해지고 침묵한 뒤에야 옳아지는가? 다이애나의 사례는 특정 시대의 왕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구조다.
조직, 국가, 기업, 어떤 체제든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한 목소리를 관리하려 할 때 비슷한 방식의 고립이 발생한다. 다이애나는 그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인물이었다. 그녀의 말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시도는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사후에 이루어진 재평가는 그녀를 위로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고립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야기의 결론은 여기서 분명해진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사고로 끝났지만 그녀의 의미는 사고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체제가 한 인물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해는 가능했지만 허용되지 않았고 공감은 늦게 찾아왔다. 이지연이 남긴 공백이 바로 다이애나의 진짜 유산이다. 이 영상은 한 인물의 비극이 아니라 한 체제가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공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깊이 있는 다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이애나는 비극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체제가 감당하지 못한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말하는 사람이 언제나 위험해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과 해석을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은 참여한 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미스터리를 만듭니다.